안녕하세요. 운동 이야기의 김 교수입니다. 자, 오늘은 이수님께서 주신 질문을 영상으로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운동 중에 카테콜라민과 글루카곤, 성장 호르몬은 중성지방의 가수분해를 촉진하고 지방 조직으로의 혈당 유입을 억제시킨다고 하는데요. 어떤 기준으로 운동 중에 지방 조직으로 혈당 유입이 억제하게 되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자, 지방 조직으로 혈당이 유입되는 그 기전에 대해서 물어보셨는데, 제가 그렇게 전문적인 그 깊이 있는 지식은 제가 갖고 있지 못하고, 다만 개략적으로 우리가 지방 조직과 근육 조직에서 에너지가 쓰이는 여러 과정들이 있잖아요. 그 과정에서 지방 조직에서 혈당이 유입되지 못하고 혈당이 또 사용되는 그런 기전들이 있거든요. 그런 맥락에서 말씀을 드리면 좀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질문 주셨던 카테콜라민과, 그렇죠? 그 다음에 또 뭘 얘기하셨냐면 글루카곤을 얘기하셨고, 그 다음에 그로스 호르몬, 이 세 가지를 예를 주셨는데, 이러한 그 카테콜라민이라든가 글루카곤,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 이러한 그 호르몬들은 다 뭐하고 관련이 있냐면, 운동 대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죠. 여기서 보면 운동이라고 하는 상황이 이루어질 때 주로 이제 관여하는 호르몬이 대표적인 것이 이제 카테콜라민이라는 것이 있죠. 그래서 카테콜라민은 다시 노르에피네프린과 잘 아시는 에피네프린이라고 하는 그 형태를 보통 이제 카테콜라민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카테콜라민이라고 보통 이렇게 총칭해서 부르기도 하죠. 따라서 이 에피네프린과 노르에피네프린은 여러분 다 아시는 것처럼 보통 중강도 운동 시에 주로 이제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으로 잘 알려져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이제 글루카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인슐린이라고 하는 그 호르몬 있죠. 그 췌장의 베타세포와 알파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인데, 이 인슐린과 글루카곤이 이제 서로 기량작용 하신다는 것은 잘 알고 있는 사실이고, 인슐린 작용이 활성화됐다고 하면은 지금 우리 인체 내에서는 이제 해당 작용이 가속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글루카곤이 활성화되고 있다 하게 되면 우리 인체 내에서 무슨 대사가 활성화되고 있냐면 지방 대사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성장 호르몬은 운동 시에 주로 이제 많이 분비되는 이제 호르몬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이 카테콜라민과 글루카곤과 그리고 그로스 호르몬이 운동 대사 시에 뭘 하냐면 지방 분해를 촉진한다, 이렇게 물어보셨거든요. 그 다음에 이런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이런 그 호르몬들이 분비될 때 지방 세포로에 왜 글루코스가 유입되는 것을 억제하는데, 이 지방 세포로 글루코스가 억제하는 기전이 무엇인가, 이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다고 이렇게 표현을 하셨거든요. 자, 그러면 지방 세포로 글루코스가 유입되거나 유입되지 않는 그런 그 경우가 있는데, 예를 들면 이거죠. 우리가 이제 식사를 많이 해가지고, 굉장히 이제 포만한 상태가 있다고 가정을 해보면, 우리가 섭취하는 음식물 중에서 지방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지방이라는 것은 이제 중성지방인데, 그 중성지방이 글루코스하고, 그 다음에, 유리지방산 아시죠? 프리 패티 애시드로 분해돼서 이게 다시 우리 지방세포의 TG, 트리글라이세라이드라고 하는 형태로 이렇게 합성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TG로 중성지방이 지방세포에 합성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포만 상태가 되면 이 글루코스가 어떻게 되죠? 이게 이제 지방세포 쪽으로 이제 유입되는 과정이 이제 포함이 된 거죠.
따라서 이 유리지방산은 나중에 이제 ATP를 만들 수 있는 이제 에너지원으로 이제 사용이 되는 거고요. 자, 이런 경우는 지방세포 쪽으로 당 유입이 촉진되는 경우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자, 하지만 이제 공복시를 한번 예를 들어보면, 자, 공복시라는 것은 바꿔 말하면 에너지를 고갈되거나 에너지를 많이 쓰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이것을 운동시라고도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운동시에 이러한 그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운동 대사가 이루어져서 에너지가 이제 많이 쓰이기 때문에 이제 에너지가 이제 고갈이 되겠죠. 당도 고갈이 돼서 이제 글루카곤이 작용해서 당 신생을 또 뭐 일으켜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니까요. 자, 그러면 공복 시에는 어떻게 되냐면 중성지방이 뭘로 분해되죠? 글루코스하고 그 다음에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되는 그런 관계가 촉진이 되고 있죠. 따라서 만약에 이제 글루코스가 부족하게 되면 이 글루코스는 다시 뭐가 만들어지냐면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케톤체라는 거 있죠. 케톤 바디라는 것으로 형성이 돼서 이게 이제 글루코스를 대체하는 그런 과정이 또 일어나게 돼요. 따라서 글루코스와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돼서 유리지방산은 여기서 이제 다시 이제 ATP라고 하는 에너지를 만들게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서 보면 공복시나 운동시에는 여러 가지 이런 호르몬 작용에 의해서 어떻게 되냐면 지방세포에 있는 글루코스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빠져나오는 상황이 되는 거죠. 이것을 역으로 얘기하면 당이 지방세포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한다, 방지한다, 억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또 여기 포만 상태에서는 글루코스와 유리지방산이 중성지방으로 합성이 돼서 지방 조직에 저장이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과정은 글루코스가 유입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결론적으로 이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이러한 호르몬들이 작용할 때는 지방 분해를 촉진시키고 가속화시키는데 지방 쪽으로 글루코스 유입이 억제되는 경우는 그럼 어떤 경우냐? 바로 이 경우가 해당이 되는 거죠. 이러한 것들이 중성지방을 글루코스와 유리지방산으로 분해해서 활발하게 에너지를 쓰기 때문에 지방 조직으로부터 글루코스가 방출되는 거고 글루코스가 지방 조직으로 유입되는 상황이 억제되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운동 시에는 글루코스, 당이 지방으로 유입되는 것을 억제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렇게 유입되는 과정은 이제 두 가지 형태에서 일어나죠. 첫 번째는 간에서 일어나고 또 한 번은 근육에서 이러한 과정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간 쪽으로의 글루코스 유입 같은 것을 전담하는 매개체가 있어요. 그게 이제 글루트2라는 그 형태가 그걸 관여를 하고 근육 쪽에는 여러분 잘 알고 계시는 글루트4라고 하는 것이 단백질 수송 뭐 이런 관련된 그 매체인데 그런 역할을 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수님께서 질문하셨던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작용을 할 때 지방 조직으로 당이 유입되는 것을 억제한다고 하는데 그 기전이 어떻게 되는지에 대해서 물어보셨어요. 궁금하셨던 것이 좀 풀렸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자, 질문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드리고 다음 또 Q&A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